자, 문바 눈치에 사과는 빠진 것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왜 임미리 고대 연구교수가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은 빼고 칼럼 기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이 됐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고발을 취하하긴 했어요. 자, 임미리 교수가 김 기자 어제 소셜미디어에 무슨 글을 올렸다고요? 민주당을 향해서 본인과 국민에게 좀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SNS 글을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보냈는데 그쳤는데요. 네. 공보국의 성명 하나로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없이 사태를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지자들의 행태도 비판했는데 본인의 신상을 캐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여권의 우호적인 참여연대에서도 이 임미리 교수를 민주당이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좀 성명을 냈던데 우리 조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인으로서? 네, 우선 참여연대가 조국 전 장관 사태만 빼고는 공소장 비공개 문제라든지 또 이번 그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했다가 취한 건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흥미롭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옹호하는 그런 이른바 진보 단체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됐다 이 정도를 지적한다고 이렇게 그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미국의 수정헌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건국 때부터 표현의 자유가 들어가 있었고 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법 제정도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칼럼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이 이렇게 여권이 흥분할 만한 일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 네, 제목이 민주당 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주당이 오만하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고발을 한다? 굉장히 별것 아닌 일을 엄청 크게 지금 만들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키웠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뭐 취하를 민주당이 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일각의 주장과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 기자 사과했습니까? 어때요? 사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뭐 당 지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임미리 교수도 사과를 요구한 만큼 여기에서 사과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들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당으로 하여금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귀를 더 열고 경청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임미리 교수의 컬럼이 아프게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 공감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 나가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이 됐던 이해찬 대표는 뭐 이런 것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선거 관련해서 총선이 끝나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있을 것이니까 선거법을 잘 지켜라라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나머지 뭐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남인순 최고위원 자성의 목소리는 냈지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잠깐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사과하지 말라는 글들이 대다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도부를 향해서 사과하지 말라는 글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어쨌든 오늘 직접적인 사과의 메시지는 안 나온 거죠. 이번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과 관련해서 그래픽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요, 극성 여당 지지층, 소위 우리가 이제 문바라고 하는데 극성 여당 지지층이 비판 입막기에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고발해줄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글쎄요, 그 민주당이 비판에 직면해서 임미리 교수 고발했다가 취하했다고요? 우리가 고발해줄게요. 이런 운동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미리 교수를 신고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나지 않고 향후에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진정 교수 한마디 또 남겼습니다. 민주당에선 손 씻는 척하는 사이에 밑에 애들에게 지저분한 일의 처리를 맡겼어요. 저들은 이제까지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 입을 막아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3차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 1차 고발에 이어서 2차 사과, 유감 표명에 사족을 붙이는 바람에 그 사과에 대해서 뭐 권경애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뒤끝 장렬에 해코지를 붙인 고발 취하 발표문을 보니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적극적 지지층 일군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에 놀라가지고 표 계산을 한 조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과에 있어서 어설픈 변명과 해명 때문에 2차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차로 이 지지자들이 신고 고발하면서 문제가 더 커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사실은 사과라는 걸 하면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하면은 깔끔하게 끝나는 부분인데 자꾸 당에서 뭐 당대표 이름으로 했는데 당대표는 아니라고 하고 누가 고발했냐 이렇게 나오고 그거와 관련해서 사과하라니까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지도부에서 남인순 의원이 뭐 사과하는 것까지 뭐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했는데 여기서 또 3차적으로 극렬 지지자들 이 진중권 교수는 추적 군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적 군중. 그래서 추적을 해가지고 신상을 털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뭐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더 커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예. 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지층, 극렬 지지층을 또 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우선 이 비판 칼럼을 쓴 사람을 이렇게 신상털기를 하고 또 우리가 고발해 줄게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분들이 지지층이라면 그런 정당에 과연 희망과 미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지지층인데 그 정당이 과연 건강하고 건전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했으면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빨리 끊고 넘어가야 돼요. 네. 지금 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도 잘못했다고 발언이 안 나옵니다. 그게 지금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문제죠. 네. 오히려 오늘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끝나면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란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허. 왜? 왜요? 아니, 검찰의 수사의 전조 현상을 지금 여당 대표가 보고를 듣는다는 건가? 아니면 기자들이 지금 모르는 뭔가가 지금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예, 예. 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게 굉장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정치와 골프는요, 공통점이 있죠? 머리 들면 안 돼요. 예, 고개 들면 집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 예. 민주당의 손 씻는 방법 해가지고 밑에 애들에게 지저분한 일을 맡겨서 처리토록 한다. 저는 이 부분도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입니다. 저는 뭐 아직 당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비판할 것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종합편성 채널에서 말하는 것 페이스북에요. 그림 걸어놓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돌 던지기 유도를 해요. 아하. 예, 저도 혹시 몰라서 다 모아는 놨습니다만 아이고. 예. 진중권 교수 같은 예.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진보 지지층까지 저렇게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저렇게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깊이 고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좀 뭐 따져봐야 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임미리 교수를 민주당이 고발에 딱 취하했는데 고발할 때요. 그 고발장에 명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 기자, 그 명의가 이해찬 대표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5일에 예.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또 경향신문 관계자들을 고발할 때 명의는 이해찬 대표 명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요, 이 고발 사실을 기사가 난 뒤에야 알았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말이 맞느냐 혹은 그래도 되느냐 이런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다만 이낙연 상임 고문만 또 사과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임미리 교수님께서 어제 아니,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아니, 저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아예 모르셨던 건가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조 위에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이낙연 오늘 지금 후보가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를 통한 지금 사과는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픽 좀 주세요. 자, 이런 겁니다. 그 명인, 즉 고발할 때 당시 명인은 이해찬 대표로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하기를 아니 이 대표가 이미 사과를 지시한 바 있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요. 비민주당 핵심 당직자 이해찬 대표는 아마도 사과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임밀히 이 고발 논란과 관련해서 명의는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과하지 않을 방침을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 보시기에는 네네.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이 대표가 사과를 직접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게 당이 고발을 하면서 그 당의 대표자가 이해찬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자연인 이해찬의 이름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양새를 져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선대위 출범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 내지는 원탑 내지는 투톱으로 올리면서 이 입을 통해서 사과하는 방식을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은 그보다 더 전격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는 것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괜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계속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진다? 사건이 커질 겁니다. 예. 빠르게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 당직자들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체 고발을 했는지, 누가 대체 고발했냐? 누가 대체 고발했냐? 네, 이렇게 했다는데, 이 누리꾼들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누리꾼들이 예. 이런 기사 밑에 쭉 달아놓은 게, 또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애들이 또 나선 것 아니냐. 허허. 네.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도 모르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 고발 주체는 분명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돼 있더군요, 고발장에. 예. 그렇다면 대표의 이름을 누군가가 도용했다? 이거는 여당에 있어서 정당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아하, 네, 예. 지금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잘못한 겁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80년대부터 외쳤던 분들의 후회예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 좀 하나 잠깐 보고 갈까요? 그래픽 좀 한번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 보면 올해 1월 둘째 주와 그렇죠. 올해 1월 둘째 주와 올해 2월 둘째 주 조사 이 비교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파란색 선은요. 그러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파란색. 반대로 현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야당 후보가 많이 이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빨간색 선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거는 한 달 사이에 6%포인트 빠졌고 오히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8%포인트 높아졌어요. 그래서 역전이 돼버렸죠. 2월 둘째 주는 이거 역전이라는 표현은 참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오차 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픽을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였는데요. 다음 그래픽으로 넘어가 보죠. 근데 이게 지금 의미심장하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도층하고 이 무당층의 향배가 중요하잖아요. 선거에서는 중도층, 무당층이 여당 후보를 찍느냐, 야당 후보를 찍느냐 이게 선거 판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스코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중도층은 빨간색 선,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1월 둘째 주차에 37인데 이번 2월 둘째 주차는 50으로 확 늘은 거예요. 반면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돼요라는 의견은 52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39로 줄었다는 거예요. 역전된 거죠, 이것도.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돼요. 중도층. 무당층 한번 보세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빨간색 선 40이었는데 더 늘었죠? 이번에 49. 아니에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돼요. 파란색 선 1월 둘째 주에 29였는데 이번 조사에는 18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차가 49대 18로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과 무당층의 최근의 여론의 흐름까지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 조사 역시 갤럽 조사고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이것은 중도층과 무당층이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을 한해서 조사를 돌려본 결과였습니다.